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숨은 강자 아비트럼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비트럼을 그냥 수수료싼 레이어 2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맞아요. 그건 정말 멋진 스포츠카를 보고 좌석이 두 개네?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죠. 그 본질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미래금융에 돈이 오가는 하나의 거대한 레일이라는 관점을 저희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네. 보통 다들 아비트럼이 그냥 빠르고 저렴해서 떴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약간 은행 창고에 줄이 없어서 좋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하하,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그 은행 금고가 얼마나 안전한가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카운터 뒤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비트럼의 금고, 이 보안 시스템이 정말 미래금융을 담을 만큼 튼튼한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그리고 그 금고를 여는 핵심 열쇠라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니트로와 볼드입니다. 니트로와 볼드. 네,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금융 레일은요,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요. 그 신뢰는 평상시의 속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잘못됐다라고 증명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바로 검증이군요. 사실 스테이블코인처럼 돈이랑 바로 연결되는 자산에 왜 이 검증이라는 데 그렇게까지 중요한지 이 부분부터 좀 쉽게 풀어주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은 본질적으로 정산 자산이에요. 영어로는 세틀먼트 에셋이라고 하는데 정산 자산이요? 네, 우리가 친구한테 계좌 이체하면 스마트폰 화면에는 숫자가 바로 바뀌잖아요. 근데 사실 은행 시스템 뒤에서는 그 돈을 진짜로 주고받는 아주 복잡한 정산 과정이 몇 시간, 길게는 며칠씩 걸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군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그 최종 정산의 역할을 블록체인 위에서 해주는 디지털 자산인 셈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래 종결을 의미하는 자산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정산 자산의 최고 가치는 속도가 아니에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잘못된 송금이 생겼을 때 나중에라도 그 기록을 명확히 추적해서 이 거래는 무효다라고 선언하고 되돌릴 수 있는 능력. 아, 되돌릴 수 있는 능력. 네, 즉 결정성하고 감사 가능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가 사실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비트럼 같은 옵티미스틱 롤업의 그 독특한 철학이 나오는 거군요. 이름부터가 옵티미스틱, 되게 낙관적이잖아요. 일단 다 맞다고 치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아주 효율적인 접근법이죠. 레이어 2에서 일어난 거래 수천 개를 일단 전부 다 진짜일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더리움에는 딱 한 줄로 요약해서 보고하는 거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수천 개 거래 틈에 누가 악의적으로 가짜 거래를 하나 슬쩍 끼워 넣으면 어떡하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을 위해서 분쟁 기간, 디스퓨트 피리어드라는 약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 그 유명한 일주일. 네, 그 기간 동안 전 세계 누구라도 이더리움에 올라온 그 요약본을 보고 잠깐만요. 저기 532번째 거래? 그거 위조된 건데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암호학적인 증거, 이걸 저희가 사기 증명, 프로드 프루프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만 해내면 시스템은 그 즉시 잘못된 거래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올바른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아하, 일단은 믿어주는데 의심스러우면 누구든 증거 가져와서 바로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안전장치군요. 그럼 아비트럼이 이 구조를 어떻게 더 특별하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지네요. 그 설계의 정수, 핵심이 바로 아비트럼 니트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니트로 하면 그냥 속도 빨라지는 업그레이드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정말 일부에 불과해요. 니트로의 진짜 본질은 안전한 정산 설계도라고 봐야 합니다. 정산 설계도요? 와, 그 표현이 훨씬 와닿네요. 단순히 자동차 엔진을 개선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교통 시스템 전체, 그러니까 도로망부터 신호체계, 과속 단속 카메라, 사고 처리반까지 싹 다 새로 설계했다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니트로는요, 아비트럼에서 거래가 발생해서 이더리움에 최종 기록되기까지의 그 여정 전체를 규정하는 하나의 아키텍처예요. 거래가 어떤 경로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그 결과가 맞는지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 이 모든 규칙을 담고 있는 청사진 그 자체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설계도네요. 아비트럼이 빠르다는 건 그 훌륭한 설계도의 결과물일 뿐이고 니트로의 진짜 가치는 당신의 거래는 이 설계도에 따라 안전하게 정산될 겁니다. 라는 일종의 신뢰의 증표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아비트럼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는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짜인 신뢰의 설계도는 쉽게 복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 잘 짜인 설계도를 거의 무적으로 만들어줄 결정적인 카드가 등장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바로 볼드 이야기인데요. 이 볼드가 왜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아비트럼의 가장 강력한 무게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볼드는요, 옵티미스틱 롤업을 위한 새로운 분쟁 프로토콜이고요. 그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허가 없는 검증, 즉 permissionless validation. 허가 없는 검증. 네, 전 세계 누구나 아비트럼의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개방하는 겁니다. 누구나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기관 투자자나 대형 결제 기업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시스템이 올바른지 검증하는 주체가 소수의 허가된 그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딱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렇죠. 기관 입장에서는 그 소수 그룹이 혹시 담합하거나 해킹당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부의 규제 압박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중앙화된 실패 지점을 안고 가는 셈이에요. 섣불리 수조 원의 자금을 거기에 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운영 주체가 소수면 그 자체가 리스크니까요. 하지만 볼드가 도입돼서 검증이 완전히 개방되면 특정 그룹에 의존할 필요가 아예 사라집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익명의 개발자든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든 누구라도 아비트럼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기관 입장에서 운용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신뢰의 문턱을 낮춰서 큰 손들을 유치하는 거군요. 근데 이런 개방형 시스템에는 항상 골칫거리가 따라붙잖아요. 악의적인 공격자들이 시스템을 마비시키려고 일부러 막 장난치는 경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옵티미스틱 롤업의 고질적인 약점 중 하나가 바로 지연 공격이라는 거예요. 지형 공격이요? 네. 이건 마치 법정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한 명의 방청객이 계속 이의했습니다 라고 소리쳐서 재판 진행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아요. 실제 거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악의적으로 계속 분쟁을 제기해서 시스템의 최종 확정을 질질 끄는 거죠. 와, 정말 골치 아프겠네요. 재판을 방해하는 그 해클러를 볼드는 대체 어떻게 막나요? 아주 정교한 경제적 설계를 통해서 막습니다. 볼드는 분쟁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일정 금액의 담보, 즉 본드를 예치하도록 강제해요. 아, 일종의 판돈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쟁에서 진 쪽의 담보를 몰수해서 이긴 쪽에게 보상으로 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의 있습니다를 외치려면 먼저 큰 돈을 판돈으로 걸어야 하고 만약 그 주장이 틀린 걸로 밝혀지면 그 판돈을 전부 잃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격을 하려면 큰 비용이 들고 실패하면 그 비용을 모두 잃으니까 애초에 공격할 경제력 유인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바로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만약 공격자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아비트럼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어떤 국가라거나 거대 경쟁사라면 어떡하죠? 그들한테는 담보금 손실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볼드 설계는 그 점까지 다 고려를 합니다. 분쟁이 계속될수록 다음 라운드에 참여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담보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요? 네. 처음에는 1억 원으로 공격을 시작했더라도 몇 번만 패배하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담보를 걸어야만 공격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은 공격자라도 무한정 공격을 지속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치밀하네요. 기술적인 문제를 이런 경제적인 인센티브랑 비용 구조로 풀어내는군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가 남았는데 이게 볼드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바로 정직한 단 한 명만 있어도 시스템은 승리한다는 원칙입니다. 정직한 단 한 명의 승리라. 네,
시스템에 수천 수만 명의 악의적인 참여자가 담합해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막 우기더라도 단 한 명의 정직한 참여자만 있다면 그 사람이 올바른 상태에 자신의 담보를 걸고 사기 증명을 통해서 결국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수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와, 이 부분이 스테이블코인 레일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금융 인프라의 신뢰라는 건 평상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오류나 외부의 공격, 심지어 거버넌스 내부의 충돌 같은 최악의 비상 상황에서 얼마나 굳건히 버텨내느냐 이걸로 결정되니까요. 맞습니다. 이 원칙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아비트럼 레일은 결국 올바른 상태를 찾아갈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보증 수표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니트로라는 정교한 설계도 위에 볼드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단 한 명의 정직함으로도 지켜지는 강력한 보안 시스템. 아비트럼의 비전은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로드맵이고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잠시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당장 우리가 쓰는 아비트럼의 보안 수준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 현실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L2BC라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L2BIT 기준으로 아비트럼 1은 스테이지 1 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1단계면 아직 갈 길이 좀 멀다는 뜻인가요? 훈련용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보조바퀴요? 네. 상계 증명 시스템 같은 핵심 안전장치는 작동하고 있고 외부 검증자 참여도 일부 가능하지만 아직은 아비트럼 재단 같은 중앙화된 주체가 비상시에 개입할 수 있는 안전키를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탈중앙화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 단계인 거죠. 보조바퀴라니 표현이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가장 구체적인 리스크는 뭔가요? L2BC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이에요. 현재 아비트럼의 업그레이드는 거버넌스 투표로 결정되는데 투표가 통과된 후에 실제 시스템에 적용되기까지 약 6일 정도의 시간 지연, 즉 타임락이 걸려 있습니다. 잠깐만요. 6일이요. 그게 사용자들이 자산을 뺄 수 있는 탈출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좀 너무 짧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만약 악의적인 업그레이드가 금요일 오후에 통과되면 일반 사용자가 주말 동안 그걸 인식하고 대응해서 자금을 빼내기에는 너무 빠듯한 시간 아닌가요? 거의 매일 거버넌스 포럼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 같아서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사용자들이 인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6일이라는 시간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투자자와 사용자 입장에서는 볼드가 완전히 적용되기 전까지는 이 거버넌스 리스크와 탈출 시간 문제를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아직은 보조바퀴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비전은 정말 원대하지만 현실은 아직 따라가는 중이라는 냉정한 진단이네요.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앞으로 아비트럼뿐만이 아니라 다른 레이어2를 평가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진짜 정산 레일 감별법 체크리스트를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프루프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가입니다. 실제로 작동하는가? 네, 사기 증명이든 영지식 증명이든 이론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실제 분쟁이나 오류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방어해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훈련을 해본 소방서가 진짜 소방서인 것과 같죠. 그렇죠. 두 번째는 방금 길게 이야기했던 탈출 시간은 충분한가겠네요. 맞습니다. 거버넌스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내가 내 자산을 안전하게 빼낼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충분히 보장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시간이 길수록 사용자는 안전한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셋째는 핵심 자산이 신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가입니다. 특히 USDC 같은 핵심 스테이블 코인이 체인을 넘나들 때 위험한 제3의 브릿지에 자산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서클사가 직접 제공하는 CCTP, 즉 크로스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게 소각하고 새로 발행하는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한 체인에서 USDC를 소각번 하고 다른 체인에서 새로 발행 민트하는 방식이라 브릿지 해킹 위험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완벽한 정리네요. 실제 작동하는 검증 시스템, 충분한 탈출 시간, 그리고 신뢰가 최소화된 자산 이동,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그 체인은 비로소 단순한 빠른 체인을 넘어 진정한 금융 정산 레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트럼이라는 길의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즉 속도를 보는 대신에요. 그 길이 어떤 기반, 니처 위에 놓여 있고 또 어떤 안전 시스템 볼드로 지켜주고 있는지 그 땅속 깊은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속도 경쟁을 넘어 블록체인 인프라의 신뢰와 안정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비트럼의 대답을 들어본 시간이었네요. 네,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금고가 준비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다음 3화에서는 그래서 그 금고 안에는 지금 어떤 보물들이 쌓이고 있는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 드디어 실전이군요. 네, 탈중앙화 거래소, 대출, 파생상품 시장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아비트럼이라는 레일 위에서 실제로 어떤 금융 활동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업형 디파이 정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분명 흥미로울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